요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이 된다면 정말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분들은 누구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초연금 100% 지급이 된다면 가장 좋아하실 유형 5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한 주장들, 기초연금 개정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100% 지급이 된다면은 연령 조정이나 공적연금 연계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기초연금이 100% 지급이 되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기초연금 100% 지급이 될 경우에요, 우리 환호할 5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무엇보다도 30%, 그동안 미지급 받았던, 수급받지 못했던 30%가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제정된 이 기초연금법이죠. 70% 지급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산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70% 지급 조건에 따라서 수급받지 못했던 30%가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높다고 또 이분들은 제외됐었죠. 그러나 실제 현금 자산은 거의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네, 기초연금 100% 지급이 된다면 이분들이 아마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직역연금을 수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직역연금 수급자는요, 아주 기본적으로 제외가 됐었습니다. 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상연금, 군인연금,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공무원연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무원연금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100만 원 남짓 타시는 분들 혹은 일시금으로 조금 타셨던 분들도 이 직역연금을 탔었다고요. 이 수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이분들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군인이나 직역단체에 근무해서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제외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그동안 직역연금을 해당이 된다고 못 받았던 분들, 네,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 환호할 유형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말도 많았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에 받지 못했던 자들. 네, 이 국민연금은요,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죠. 자신이 노력하여 납입한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많아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많아서 기초연금 대상에 아주 빠졌던 분들, 국민연금 때문에 또 이렇게 감액돼서 받았던 분들이 계셨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본인 기여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이 제외돼서 못 받았던 분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었던 거고 국민연금은 내 돈을 내가 납입했던 건데 여러분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국민연금 받고 있다고 소득 인정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감액했던 대상자들이 계시죠.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부 감액자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이거를 20% 삭감하다니 이거 참 폐륜제도다 이렇게 했었죠. 이혼을 해가지고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었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아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제 혼자 되시는 건데 혼자 됐을 때 다 주고 부부가 같이 살아있다고 20% 삭감했다니 이분들도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부부가 동시 생존하고 계시고 같이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은퇴 이후 고령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좀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현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를 그만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사람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 타보려고 자산을 일부를 증여했는데 이게 법 시행령을 잘 몰라가지고 기초연금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초연금 65세 이상 100% 지급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5가지 이 문제 때문에 받지 못했던 분들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니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네,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100% 지급은 비정상적인 제도였죠. 이거를 정상화하는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100% 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유달리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30%를 자산이 있다고 지급하지 않았던 거, 이거 기초연금법,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건 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에도 보면요, 노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 노인에 대한 갈등과 이런 사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100% 지급이죠.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 우리를 갈라치게 하지 말라, 우리를 계급화하지 말라, 계층을 나누지 말라.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네, 그래서 100% 지급이 된다면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노인에 대한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재정, 예산의 문제가 항상 따랐죠.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재정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적연금 연계돼서 개혁이 조금 조정돼야 된다. 이게 국민연금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령을 조정하고요.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지급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100% 다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00% 지급을 하면은 정말 좋아하실, 정말 기뻐하실 환호성을 지르실 분들이 누구인가? 이 5가지 유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100%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이 기초연금을 가지고 차등화시키거나 계급화해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